안녕하세요. 앨리스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교육의 조건, 영화 속에 담겨있는 13가지 교육 이야기. 오늘은 그 13가지 중에 9번째 시간. 학생 덫의 가치다.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지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 영화의 진가를 잘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모르고 너무 어렸을 적에 봐서 왜 그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그렇게 당시에 유행했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명작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음, 이 영화에서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과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는 유행어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 동부 지역의 자유교양 교육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기숙형 사립대학 예비학교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한다. 거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주인공 토드의 그 회상으로 시작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 그 캡틴으로 불리는 그 선생님은 이름이 존 키팅인데 존 키팅도 웰튼 아카데미 졸업생이었고 그 문학 박사로 영국에서 명문 고교에서 교포를 잡은 경력이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교사라고 해요. 근데 이 학교의 분위기상 엄청난 양의 과제물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된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그 존 키팅 선생님의 첫 수업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먼저 학생들에게 그 귀하디 귀한 교과서 서문을 찢어버리라고 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죽은 사람들의 사진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주문했다. 남의 시를 외워 읊조리기보다는 각자가 쓴 형편없는 시를 읽게 하기도 하고 걸을 때도 남과 다르게 걸어보고 그것을 즐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수업 방식은 문학 수업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라거나 자신을 가리켜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라는 지시도 학생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결국 그의 수업은 교장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너무나 파격적인 수업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러다가 학생들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어떤 시문학 동호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동호회를 만든 사람, 활동했던 사람이 이 키팅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 동호회를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비밀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오는 학생 중에 한 명 닐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 아버지의 기대가 큰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닐은 무조건 의대를 가야 돼요. 아빠의 욕망의 대리 만족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닐이 연극에 대한 재능도 있고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연극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당연히 반대하죠. 공부해야지 무슨 연극이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아빠가 못 볼 거 출장 가는 동안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못 볼 거라 생각하고 연극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이제 끌려서 학교를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한 그날 닐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닐을 자살을 계기로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시문학 동호회가 밝혀지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아카데미 문학에 그 키팅 선생님이 관여했다는 거짓 문서에 모두 서명을 하면서 이제 키팅 선생님이 쫓겨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화였네요. 이 안에 들어있는 교육적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입학식이네요. 그 입학식장에서 놀런 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학교를 소개합니다. 100년 전, 1859년, 41명의 소년들이 여기 앉아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반기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웰튼 아카데미의 교훈 4가지가 무엇인가요? 상급반 학생들이 일어나 전통, 명예, 규율, 탁월이라고 또박또박 이야기한 후 자리에 앉는다. 웰튼 아카데미가 설립된 해에 5명의 학생이 졸업했고 작년에는 51명의 학생이 졸업했습니다. 그중 75%가 넘는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업적은 우리 학교가 열성적으로 원칙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것은 곧 학부모님들이 자제분을 이곳에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곳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바짝 긴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OT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물리는 프로젝트 목록 중 실험 3개를 선택해서 5주마다 실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1장 끝부분 20문제는 내일까지 제출할 것. 라틴어 선생님. 에그리콜라, 에그리콜람, 에그리콜라이, 에그리콜라름, 에그리콜리스, 에그리콜라스, 에그리콜리스. 다시 한번 에그리콜라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수학, 기하 수업 시간에 삼각함수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라도 숙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최종 점수에서 1점을 감점당할 것이다. 날 시험하려 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과제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이제 이런 수업을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존 키팅은 웰튼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첫 문학 수업을 다른 교사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휘파람을 불면서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재촉한다.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는 트로피, 유물, 사진 등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를 읽게 한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은 흘러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질 것이다. 이 시의 내용을 라틴어로 옮기면 카르페 디엠이 된다. 바로 오늘을 즐기라는 말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그는 왜 이 말을 꺼냈을까? 시를 통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모두 언젠가 숨이 멎고 싸늘해져 죽게 된다. 이쪽으로 와서 과거의 얼굴들을 살펴보거라. 너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머리 모양도 같고 너희처럼 젊고 패기만만한 학생들이지. 너희처럼 세상을 손에 넣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 믿고 있지. 여기 이 사람들의 눈도 너희처럼 희망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를 놓친 것일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다. 오늘을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만약에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이러면 저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말은 안 해도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인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란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나 누가 특별히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언젠가는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해라는 압박감들을 다 시달리고 있으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이러이렇겠지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독특하게 살아라 이러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선생님, 키팅 선생님이 그 토드 학생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수업 장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팅 선생님, 앤더슨 군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은 모두 무가치하고 수치스럽게 보는군. 안 그런가? 그게 너의 두려움이야. 난 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너 내면에는 매우 가치 있는 게 있어. 내 야성을 지르노라. 나는 이 세상 지붕 꼭대기에서. 자, 토드군, 이리 나와서 우리에게 야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어서 앉아서는 야성을 보여줄 수 없지. 일어서 어서 앞으로 나와. 야성의 자세를 취해. 저기 휘트먼 아저씨의 사진이 있다. 뭐가 떠오르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해. 미친 사람? 어떤 종류의 미친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말해. 대답해.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오, 좀 더 나아지는데? 마음을 열고 상상을 펼치고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바보 같은 이야기라도 좋아. 땀에 젖어 이를 드러낸 사람? 좋아, 잘했어. 너한테도 시적인 면이 있구나. 자, 이번엔 눈을 감아. 눈을 감고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내게로 와요. 땀에 젖고 이를 드러낸 미친 그가. 땀에 젖고 이를 드러낸 그가 나의 뇌를 노려보고 있어요. 오, 훌륭해. 그에게 뭔가 시켜보라고. 그의 손이 뻗어와서 내 목을 잡아요. 계속 뭔가를 중얼거립니다. 무얼 중얼거리고 있지? 진실을 중얼거리고 있어요. 진실은 발을 차갑게 하는 이불 같은 것입니다. 학급 친구들이 웃는다.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마. 이불 얘기를 계속해봐. 잡아당겨도 늘어뜨려도 이불은 부족합니다. 무슨 수를 써봐도 이불은 우리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울면서 태어난 날부터 죽음으로 떠난 날까지 울고 절규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얼굴만을 덮을 것입니다. 존 키팅. 학급 친구들이 박수를 치네요. 오늘 수업을 기억해라. 오, 이렇게 인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닐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엄친하다. 모든 교과목에서 A를 받을 만큼 똑똑하고 친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재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모범생 중에서도 모범생이었다. 입학식 날 놀런 교장이 닐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도
닐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이러한 닐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 같은 효자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즉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이루어주는 건 말이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 남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명망 있는 의사가 되어서 말이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물론 닐은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지만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극에 참여하고 아버지 몰래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켜서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게 되죠.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그 억압에 눌려서 자기 생각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간 닐은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그날 공연했을 때의 화려한 순간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본 권총을 꺼낸다. 그리고 탕! 닐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죽은 아들을 부둥켜 하는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에 공감할 사이도 없이 장면은 웰튼 아카데미로 옮겨진다. 흰눈 가득 쌓인 캠퍼스를 가로질러 소식이 전해지고 죽은 시인의 사회 멤버들은 오열한다. 그런 닐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의혹을 사게 된 키팅 선생님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전에 그 키팅 선생님과 놀런 교장 선생님의 교육 간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놀런 교장. 자네의 교육 방법이 비전통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네. 그때 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수업 시간에 교정에서 행진을 하고 손뼉을 치던 일 말이네. 존 키팅. 아, 그거요? 회계화의 위험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놀론 교장. 이곳의 교육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훌륭하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네. 자네가 의구심을 갖는다면 학생들도 따라할 것이세. 저는 교육의 목적은 사색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 나이엔 말도 안 돼. 전통과 규율일세. 대학 입시에만 전념하게. 사색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한 키팅 선생님. 그 동료들은 키팅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동료인 맥칼리스터 교사가 이런 키팅의 수업 방식이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키팅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할 문학 수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즉 학생은 사회적 지위로서 모든 현실적 감각과 느낌을 유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색적 인간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저는 이 유보라는 단어에 많이 걸렸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시절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위해서 유치원의 시절을 유보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절을 유보하고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절을 유보하고 언젠가는 자기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삶에 있어서는 항상 유보죠. 현재가 없고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 책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런데 이 키팅 선생님은 그 어느 날을 위해서 오늘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색적 인간이어야 한다 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공부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끊임없이 돌이켜 성찰하게 하는 목적 그 자체여야 했다. 키팅은 이러한 자신의 교육관을 휘트먼의 시를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여러분은 말과 언어의 맛을 배우게 될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말과 생각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야.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쓰는 것이야.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휘트만의 시를 인용하자면 오 나여, 오 생명이여, 수없이 던지는 이 의문, 믿음 없는 자들로 이어지는 바보들로 넘쳐흐르는 도시.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 나여, 오 생명이여. 대답은 하나,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생명과 존재가 있다는 것, 화려한 연극이 계속되고 내가 시 한 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시는 무엇이 될까?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삶의 목적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영화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만 한, 아직도 교육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교육이 많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그게 참 안타깝고, 그게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은 이것에 공감하는지. 그게 참 저의 아이러니입니다. 앨리스의 오후 2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10번째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